네,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저 148페이지까지 한 걸로 보고, 148페이지까지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비제동강 비타지. 비제동강 비타지로 해서 이제 보시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굵은 표시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국수본부장 볼게요. 자, 국수본부장. 경찰청에 국수본부를 두고요. 그래서 이 국수본부가 경찰청 안에 이 경찰청장의 부하 직원으로서 국수본부장을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뭐 FBI처럼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에요. 경찰청 안에 경찰청의 국수본부를 두며 치안 정감으로 보합니다. 우리 태극 무궁화 4개가 경찰청장 치안 총감, 그다음에 바로 밑에 태극 무궁화 3개 치안 정감으로 보하고요. 자, 이 항에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자, 3항에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봤네? 경찰청장이랑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본부장, 경찰청장보다는 한 계급 아래로 해놨는데 꼭 경찰청장이랑 비슷한 명예가 있는 그런 자리로 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4항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게 뭔 말이야? 임기 끝난 다음에 어디 좋은 자리 가려고 막 눈치 보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임기 끝나면 너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직위로 생각하고 명예롭게 근무해라, 이제 그 말입니다. 다만 이것의 해석을 임기 도중에 경찰청장은 될 수 있어요. 국수본부장 보다 높은 것이 이제 경찰청장이지 않습니까? 국수본부장 하다가 임기 중간에 경찰청장으로 발령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임기가 딱 끝나. 그럼 바로 그냥 퇴직입니다. 그냥 임기 끝나면 그냥 자동 당연 퇴직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5항에 국수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찰청장이라 여러분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대상들이 다 엄청 중요한 인물들만 다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우리 저 경찰청장도 그렇고 국수본부장도 그렇고 해임 건의권 대상은 아닙니다. 이 해임 건의가 기본적으로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죠. 근데 우리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야. 저희 국무위원이 주로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임 건의권의 대상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닌데 다만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죠. 우리 경찰청장 항상 할 때 인사청문 항상 하거든요.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 대상도 아닙니다. 이 탄핵소추 대상만 둘 다 되는 것이죠.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탄핵소추 대상인 것은 똑같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둘 다 해임 건의권 대상은 아니고 둘 다 탄핵소추 대상인 것은 똑같고 둘 다 해임 건의 대상은 아닌 것도 똑같고 대신 인사청문은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자, 6항 국수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그래서 6항이 자격 요건이고 7항이 결격 요건입니다. 오케이? 6항이 자격 요건이고 7항이 결격 요건인데 이것은 모든 경우에 국수본부장이 아니라 국수본부장을 내부 임용할 수도 있고 외부 임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부 임용할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국수본부장 전부 다 내부 임용해버렸죠. 지금 두 번 했죠. 두 번 했는데 전부 다 다른 사람 안 치려고 하다가 그 다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막 후보가 돼버린 바람에 그냥 나가리 돼버리고 다 내부에서 그냥 임용해버렸습니다. 내부 임용하면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외부 임용하면 이 외부 임용할 때 이 외부 임용하는 그 방식이 경력경채 우리 저 경력경채 조항에 국수본부장을 이미 외부 임용하는 경우 이게 경력경채의 종류로 하나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임용할 때 경력경채 방식으로 임용하는데 그때 이런 자격요건, 결격요건이 걸리는 겁니다. 내부 임용할 때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부 임용할 때는 그냥 경찰 공무원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자, 자격요건이 10년. 어느 하나도 10년이 안 돼. 그러면 2개 이상 합산한 것이 15년 이상이 되면 국수본부장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1호의 10년 이상 수사 업무 종사자인데 10년 업무 수사 종사자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수사 종사자 중에서 고위 공무원단 3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입니다. 자, 고위 공무원단 3급 이상. 3급이 우리 경찰로 따지면 경무관이에요. 경무관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경찰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낮은 사람도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고위 공무원단 3급 이상, 그러니까 수사 경력 10년 이상 되는 고위 공무원단 3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검찰 수사관 출신도 우리 국수본부장 될 수 있는 거죠. 검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검사 안 치려고 하다가 개차반인 놈 해놔가지고 나가리 되고 우리 내부에서 딱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 10년 어느 하나도 안 되면 15년 이상, 2개 이상이 15년 이상 되면 할 수 있고요. 자, 7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임용하는 경우, 외부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 언안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수본부장이 될 수 없으니까 6항이 자격 요건이고 7항이 결격 요건이죠. 결격 요건. 자, 결격 요건이 경찰 공무원법 결격 사유, 그다음에 당원, 당적, 3호의 선거공직, 당원, 당적, 선거공직 3년, 당원, 당직, 선거공직 거기에 있거나 거기서 이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호, 5호가 공무원이죠. 공무원. 4호 공무원 판검. 판검도 공무원이잖아. 그죠?
하여튼 공무원 판검, 그다음에 오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가기관 등 근무해. 이것도 뭐 공무원 비스무리한 거죠, 뭐. 그래서 공무원 판검,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 국가기관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직에 있거나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기는 1년입니다. 그 앞에는 3년인데 이것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 그래서 당원, 당적, 선고공직 3년, 공무원 판검, 국가기관 등 근무 변호사 1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시도자경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도자경위. 자, 시도자경위. 자, 설치 구성에 18조 시도자경위의 설치. 지금 국자법입니다. 경찰법, 국자법. 시도자경위. 우리 경찰의 큰 틀이에요. 큰 틀. 그래서 경찰법, 국자법에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도자경위 설치. 두째 줄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경위를 둡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시도자경위에서 시도지사랑 비슷한 존재죠.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경위를 두고요. 그 끝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경위를 둘 수 있습니다. 아까 저기 두 개의 시도청을 둘 수 있게 한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 경기도에서 경기 남부청, 경기 북부청, 시도자경위도 경기 남부 자경위원회, 그다음에 경기 북부 자경위원회 이렇게 2개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도자경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이 법률상 표현이 다 이렇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독립적으로의 타겟이 뭘까요? 누구로부터 독립이에요? 이게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치경찰제를 하면 그 자치경찰의 소속이 시도지사가 시도 단위로 하면 시도지사가 되는 것이고 시군구 단위로 하면 시군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시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속이라든가 또는 행정 주체가 자치경찰 행정의 주체가 시도지사인 거죠. 지금 자치경찰 행정의 주체가 시도지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지사가 비록 자치경찰 행정의 주체지만 자치경찰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 권력한테 경찰권까지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놓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도자경위가 소속은 시도지사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대. 이 독립적으로가 누구 타겟이야? 시도지사가 타겟인 겁니다. 시도지사 소속은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은 시도지사지만 업무적으로는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9조 시도자경위의 구성.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국회의원이랑 똑같죠. 7명 똑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완전히 좀 달라요. 뭐냐면 위원장도 상임이야. 아까 국경위는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에서 호선하죠. 위원장 비상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그리고 이 상임은 위원 중에서 한 명이 상임이죠. 그런데 여기는 상임이 2명이야. 그래서 상임위원이 1명 있고 위원장도 상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이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이고요. 자, 위원은 이항에 특정성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경이랑 똑같습니다. 자, 국경이 시도자경위 특정성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만 해. 그래서 국경이나 시도자경위나 위원 딱 구성을 보면 그 여성 위원이 1명 있을까 말까, 1-2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1명이야. 거의 1명이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력은 한 거예요. 그 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한 겁니다. 여기랑 다른 것이 경찰인권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는 특정성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냥 강행 규정으로 딱 해놨습니다. 인권에서 대표적인 인권이 여성의 인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억누르고 힘들게 살았던 것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자, 사망에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국경이 없는 조항이죠. 국경이 없는 것이 시도자경위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 몫이죠. 인권 전문가, 시민단체 몫인데 역시 노력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규정으로 돼 있어서 시민단체 몫으로 된 것이 조금 이제 한계가 조금 있고요. 자, 아래 위원회 임명 및 격려사유를 보시면, 자, 시도자경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 임명이, 그러니까 시도자경위 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시도지사가 지 맘대로 임명해? 그러면 지방 경찰권이 이 지방 권력, 지방 행정 권력한테 지방 경찰권까지 다 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도자경위가 시도지사 소속이야. 그래서 시도자경위 위원을 시도지사가 임명해. 근데 그 임명은 맘대로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추천 지명권자가 추천 지명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추천 지명권자가 추의 국교도예요. 총 7명이니까 추의 국교도 하면 2명 1명 1명이죠. 오케이? 2명 111 111 추의 국교도 2명 2명이니까 4명에다가 1명씩 3명. 그래서 추의 국교도 추가 시도자경위원 추천위원회 시도의회 국교도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도지사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자신도 1명을 지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7명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것은 1명입니다. 1명. 시도지사 1명 지명한 것을 나머지 추천 받은 사람이랑 합해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의 국교도. 자, 이항이 시도자경위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다. 자격 요건이네. 자격 요건이 자, 5년
5년. 오케이?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그 밖에.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그 밖에. 오른쪽 사망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그냥 임명해요. 저 국경위는 호선이죠, 호선. 국경위는 호선인데 시도 자경위는 위원장도 상임이야. 그래서 위원장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도 자경위는 위원장, 시도지사가 임명하고요. 자, 상임위원, 위원장도 상임이고 또 상임위원, 위원 중에 또 한 명이 상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원은 시도 자경위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그냥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 자경위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즉 상임 2명, 위원장도 상임이니까 상임 2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합니다. 자, 7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요건이네, 결격요건. 자, 결격요건이 1호 당원 당적, 2호 선거 공직, 3호 경검 국군.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국경이랑 똑같아요. 국경이랑 당원 당적, 선거 공직, 경검 국군 이거나 뭐 이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4호가 작용에만 있는 거죠. 4호가. 이 4호가 이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도 역시 공무원이거나 퇴직한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국경위는 당원, 당적, 선거공직, 경검, 국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시도 자경위는 공무원까지 또 들어가요. 근데 역시 기간은 그냥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신 그 공무원의 교수는 안 들어가요. 국공립대 교수는. 뭐냐면 국공립대 교수는 그 교수의 전문성을 살려서 초유예 5년 이상 초유예 5년 이상 조교수 이상 어디에 있냐? 예, 왼쪽에 3호에 5년 이상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있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수가 국공립대 교수면 또 교수이면서 공무원이잖아요. 교수이면서 공무원인 그 국공립대 교수는 자격 요건에만 걸리고 결격 요건은 걸리지 않습니다. 즉 국공립대 교수는 공무원이지만 국공립대 교수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무원 이 결격 요건 그만두고 나서 3년이 지날만 하는 거 거기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대 교수는 그냥 국공립대 교수이면서 여기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공무원 3년에 국공립대 교수는 제외시켜버림으로써 국공립대 교수는 그냥 그 전문성을 살려서 위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하면서 저 자격요건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이것만 되면 시도자경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 의뢰를 보시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 의뢰를 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공터가 있죠. 그 밑에 공터에다가 좀 적어 주십시오. 뭐냐면 자 국경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경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본부장이 있어요. 이게 비슷해. 국수본부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격요건하고 그 다음에 결격요건이 있어요. 이게 비슷하거든. 이게 좀 비슷해서 자 먼저 국경위원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2명은 법관 딱 이것뿐입니다. 국경위원은 2명은 법관 딱 자격요건 이것뿐입니다.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노력해야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엄밀한 자격요건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경위원은 자 5년 이상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5년 이상 그 밖에 이렇게 돼 있고 자 국수본부장은 경력 10년 이상 합산이 15년 이상. 그러니까 어느 하나 각각 어느 하나만 10년 이상 경력이 되면 국수본부장 지원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 수사 경력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수사 경력에 고위 공무원단 3급 이상 총경 이상 거기다가 이제 맞아야 되고요. 나머지 하여튼 10년 이상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돼. 근데 어느 하나도 10년 이상이 안 되면 합산 2개 이상을 합해서 15년 이상 되면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에 해당하고요. 자, 결격 사유가 국경위원이 당원 당적, 그 다음에 당원, 당적, 선거, 공직, 그 다음에 경, 검, 국, 군. 이거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년입니다, 3년. 당원, 당적, 선거, 공직, 그 다음에 경, 검, 국, 군. 3년입니다. 자, 자경위원은 이거 똑같아요. 왼쪽에서, 자, 당원, 당적, 그 다음에 선거, 공직, 그 다음에 경, 검, 국, 군. 이거나 이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데 자경위원 결격요건은 하나 더 붙어있어요.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 공무원 안에 국공립대 교수는 제외입니다. 국공립대 교수는 이 제한 걸리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공무원도 3년입니다. 3년. 오케이? 3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경위에서 공무원이 하나 더 붙어있는 것이죠. 자, 국수본부장은 당원, 당적, 선거, 공직 3년. 이건 똑같아. 경검 국군은 없어요. 경검 국군은 없고 여기 뭐가 있냐면 공무원, 그다음에 판사, 검사, 공무원, 판검. 그다음에 국가기관 근무, 변호사. 이것은 여기 이탈한 지 1년이에요. 이건 1년. 아까 저
자경위는 추가적으로 당원, 당적, 선거공직, 경검, 국군 3년 걸리고 공무원이 그냥 3년 똑같이 3년이 걸리는데 국수본부장 여러분 이것은 외부 임명할 때만입니다. 외부 임명할 때만. 여기는 국수본부장은 공무원 판검 그다음에 국가기관 근무 변호사 그만둔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 더해서 추가로 이 결격사유 안에 국가공무법상 결격사유, 경찰공무법상 결격사유, 지방공무법상 결격사유가 여기 어디 하나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국경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국가공무원법, 국공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우리 국수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아죠. 외부 임명해도 치안 정감으로 보한다니까요. 그래서 국수본부장은 경찰공무법상 결격사유 걸리면 안 됩니다. 시도자경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죠. 그 두 명, 상임 2명이 위원장하고 상임위원하고 지방공무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국경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법상 결격사유 있으면 안 되고 국수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 시도자경위원은 그중에 2명 지방 공무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하여튼 위원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숙지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시도자경위 위원장의 직무 4번 152페이지 자, 2항의 중간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이게 국경위도 똑같죠. 국경위도 위원장이 사고가 생기면 상임위원이 있으니까 국경위에서는 상임위원이 유일한 상임이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죠. 시도자경위에서는 상임이 2명이죠. 위원장도 상임이고 또 위원 중에 1명 또 상임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한테 사고가 나. 그럼 나머지 위원들 중에서는 상임이 딱 1명이니까 그 상임위원이 우선순위로 대행하죠. 상임위원도 없어. 그러면 이제 연장자 순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임위원 연장자 순입니다. 상임위원 연장자 순. 자, 아래 위원회 임기 및 신분보장이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 3국자 소중. 3국자 소중에 3국자가 국경위, 자경위 다 원래 위원회 임기가 통상 2년인데 3국자 소중, 국경위, 자경위, 소청심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이렇게 3년 임기고요. 연임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연임할 수 없는 것이 국경위, 자경위 다 똑같고요. 저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연임할 수 없습니다. 국경위원, 자경위원,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은 2번 연임할 수 있어요.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만 연임할 수 없고요. 자, 아래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거 국경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국경에도 전임자 사고 나서 거리가 된 거기를 보궐로 들어가는 위원은 전임자의 자녀 기간으로 하죠. 임기를. 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이 국경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에 없는 조항이 자경위원회는 있습니다. 이제 국경위원회는 서로 하려고 그러죠. 잠깐 한 1년 이내 남았어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시도자경위원회는 너무 임기가 적게 남았으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년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에는 그때 보궐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래 소관 사무를 보시면 자 6호에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청장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형광펜으로 칠해놓으세요. 지금 뭐죠? 소관 사무인데 누구 소관 사무죠? 시도자경위 소관 사항입니다. 이 시도자경위가 저 국경이 주로 경찰청장이랑 많이 상대하거든요. 근데 시도자경위는 시도청장이랑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 시도청장 상대를 안 해요. 거의 다 경찰청장을 상대합니다. 왜? 시도청장은 이 시도자경위의 하급기관이야. 그래서 시도청장이랑 거의 상대 안 하고 주로 경찰청장을 상대하는 것이 시도자경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해서 경찰청장과의 협의. 왜냐면 경찰청장이 시도자경위랑 협의해서 시도청장 추천을 하죠. 그러면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총리가 대통령이 임용을 합니다. 시도청장. 그래서 시도청장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그 뒤에 경찰서장 평가 결과 경찰청장한테 통보. 오케이? 경찰서장 평가 결과를 경찰서장의 모든 업무 평가 결과가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 경찰서장들의 자치경찰 사무 평가 결과만 정기적으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경찰서장 평가 결과 통보도 시도자경위에서 누구한테 통보해? 경찰청장한테. 경찰청장 형광펜 칠해주세요. 하여튼 경찰청장을 상대한다니까 이 시도자경위에서. 자 9호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징계 요구권이 있고 10호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 진작. 그래서
우리 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에 시도 작용에도 들어갑니다. 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에 시도 작용에도 들어가. 그래서 시도 작용에서 이 고충심사도 주도하도록 해놨고요. 자, 13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과 그밖에 필요한 협의 조정. 뭐 딱 그냥 시도 작용이 소관 사무고. 자, 14호, 15호에 경찰청장 또 나와. 그래서 14호에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에 관한 사무. 그래서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어요, 원래. 다만 예외적으로 비다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이 자치경찰을 지휘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비다지, 비제동강 비다지. 이 비다지에 대해서 직접 지휘 명령을 할 때는 시도작용위에 통보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럼 시도작용위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중단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경찰 지휘 명령을 했을 때는 시도작용위에 통보하게끔 해놨어. 그럼 시도작용위가 이렇게 의결을 거쳐서 중단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이 시도작용위 소관 사항이고요. 자, 15호에 국가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청장과 협의. 이것도 역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조정 관련해서 시도작용위가 시도청장이랑 협의하는 거잖아요. 시도청장은 하급기관이고 경찰청장하고 협의하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자, 16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 조정 요청. 그래서 자기 시도경찰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자, 17호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시도작용위 회의에 붙인 사항. 즉 회의 안건 붙이는 것은 아까 국경위에서는 장관청장이었거든요. 장관청장. 시도작용위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청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청장이 다른 권한은 없어. 그냥 시도작용위에 대해서 회의 안건 정도 붙일 수 있는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회의 소집 요건도 없어요. 이 시도청장이 시도작용위 임시회의 소집 요건도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있고요. 또 회의 안건 붙일 수 있고 이 두 가지 경찰청장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시도청장은 시도작용위의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회의 안건만 올릴 수 있고 임시회의 소집 요건도 없습니다. 자, 2항 시도작용위 업무와 관련해서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또 시도지사 관련되고 시도지사 간섭하지 말라고 특별 조항을 또 넣어놨습니다. 아까 시도작용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놨죠. 그것도 사실은 타겟이 시도지사거든요. 근데 추가로 시도지사 정치적 목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시도작용위 심의 의결사항을 보시면 자, 2항에 시도작용위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의결 정족수는 제과 출과 그냥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인데 자, 시도지사는 시도작용위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경위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하는 그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 똑같습니다.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항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즉 아까는 이 시도지사의 제의 의결 요건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지 않습니까? 폭넓게 해놨어. 근데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넘어서서 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법이죠 이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서 국경위 거쳐서,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국경위와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항에 시도작용위 위원장은 그렇게 제의 요구를 받으면 7일 내 회의를 소집해서 재의결해야 됩니다. 아까 국경위도 제의 요구를 받으면 7일 내 재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달라? 아까 국경위는 행안부 장관이 재의결 요구하려면 10일 내거든요. 10일 내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의결 요구할 수 있는데 재의결 요구하려면 10일 내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경위에서 7일 내 재의결해야 돼요. 근데 시도작용위는 며칠 내 의결 요구 이게 없어 이게. 저 그거 찾다가 엄청 헤맸어요. 뭐 엄청 찾아도 없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왜 없어? 경찰청장이나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재의결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시도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나 청장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의결 요구 관련해서. 그래서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경위 제의 요구랑 다른 것이죠. 자, 5항에 시도작용위 위원장은 7일 내 회의를 소집해서 재의결해야 되고요. 이때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됩니다.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오케이? 네, 숙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숙지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통상 재과출과죠. 재과출과는 외우지 않습니다. 재과출과가 아닌 것을 외우죠. 여러분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들어주세요. 어딘가 적혀 있어요. 제가 어디다 적었는지 뭘
몰라서 그때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적지 마시고. 그래서 원래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과 출과로 되는 것은 외우지 말고 나머지를 외우는 것이죠. 나머지가 소정 3위 출과, 그 다음에 공고 5 출과, 그 다음에 제과 승인보 추출입니다. 이렇게 돼요. 제과 출과가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 15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이 두 가지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소정 3위 출과. 소정씨가 32에 결혼을 한 거죠. 소정 3위 출과. 자, 공고 출과, 공개수배위원회, 그 다음에 경찰 고충심사위원회 5명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명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희한하죠 이거. 5명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만 그냥 바로 의결하는 거. 원래 통상적으로 제과 출과지 않습니까?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의결해버리는 거. 이것이 승인보 추출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현장공무원 인사위원회, 보상금심사위원회, 검거보상금, 손실보상이야. 손실보상은 제과 출과예요. 그냥 보상금, 검거보상금 심사위원회, 그다음 이게 추천위원회밖에 없거든.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 출장심사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제과 출과가 아닌 것들입니다. 자, 시도자경위 재결 정족수가 이거 뒤집은 거예요. 이거 뒤집은 거야. 그래서 뒤집으니까 과반수가 먼저 옵니다. 이제 출석이 아니라 제적이죠, 제적. 그래서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오케이? 이거 뒤집으면 됩니다, 이거. 소정 3위 출과.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먼저 오고 3분의 2가 뒤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도 자경위 재의결 정족수. 이렇게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확정돼 버리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밑에 8번 보시면 8번. 자, 시도 자경위 운영 등을 보시면 자,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도청장이 없어. 시도청장이. 그래서 국경위 임시회의는 이게 이제 지금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 개최 요건인데 국경위에서는 위원장, 그다음에 3명 이상, 장관, 청장까지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도자경위에서는 3명 이상이 2명 이상으로 바뀌고 위원장 2명 이상,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있는데 시도청장은 안 나옵니다. 왜? 시도청장은 시도자경위의 완전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임시회의 소집 요구 이렇게 요구 못하게 이제 해놓은 것이죠. 저 밑에 사무기구를 보시면 1항에 자, 중간에 시도자경위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가행규정입니다, 여러분. 시도자경위 사무기구 둘 수 있다가 아니야. 둔다. 왜? 시도자경위 만들어 놓고 사무기구 안 만들어 봐. 시도자경위 완전 진짜 개망신 그죠? 손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기구를 둔다 해놨습니다. 2항에 사무기구에는 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을 더해야 합니다. 오케이? 경찰 공무원을 꼭 두도록 해놨어요. 자, 4항에 사무기구 조직 정원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지금 뭐의 사무기구요? 시도자경위의 사무기구죠. 시도자경위의 사무기구 뭐 이런 거 정하는데 누구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 의견을 들으면 경찰청장. 여러분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 10분에.